2025년 늦가을, 서울의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박서여세 씨는 잠에서 깨어났다.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온 습관은 은퇴 후에도 그녀를 일찍 일으켜 세웠지만 이제 그 아침은 더 이상 설렘이나 기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넓은 아파트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런 아침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모래알을 씹는 듯 맛이 없었다. 한때는 북적이는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느라 정신없었던 이 공간은 이제 그녀의 외로움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아이들은 저마다의 가정을 꾸려 떠났고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며 수많은 학생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년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막막했다. 텔레비전을 켜보았지만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도 심각한 뉴스도 그녀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리모컨을 내려놓은 그녀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잿빛 건물들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떼처럼 보였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멈춰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녀는 먼지 쌓인 책장을 더듬었다. 손때 묻은 문학 전집들이 빼곡했다. 한때는 이 책들 속에서 삶의 지혜와 위안을 찾았지만 이제는 그 글자들마저 희미하게 느껴졌다. 책을 펼쳐 들었지만 눈은 글자를 짚을 뿐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외출은 일주일에 2번 노인 복지관에 가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인 최경자 씨를 만나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고 서예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었다. 경자 씨는 서연과는 달리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늘 서연에게 새로운 소식들을 물어다 주었다. 서연아, 들었어? 옆 동네 김할머니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한테 홀딱 빠져서 아들 몰래 돈까지 붙여줬다더라. 결국 사기였대. 쓴쓴. 세상에, 늙어서 주책이야. 서연은 혀를 찼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김할머니의 홀딱 빠졌던 그 마음이 어땠을지 아주 조금은 궁금해졌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게 물드는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곧 다가올 어둠을 예고하는 듯해 서글펐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딸 지혜였다. 엄마, 저녁은 챙겨 드셨어요? 먹었다. 너는? 이제 막 퇴근해요. 바빠서 전화를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바쁜데 어쩌겠니? 늘 같은 레퍼토리의 대화. 지혜는 분명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늘 바쁘다는 현실의 벽에 막혔다. 서연은 딸에게 외롭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외로움은 더욱 짙게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혜가 사다 준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기계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손주들 사진을 찾아보고 친구 경자와 카톡을 주고받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무료함을 달래려 인터넷 뉴스를 보던 중 화면 하단에 작은 배너 광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실버러브 황혼의 설렘을 다시 한번, 외로운 당신을 위한 특별한 만남.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배너를 눌렀다. 황혼의 설렘이라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심장은 왠지 모르게 조금 빨리 뛰었다. 앱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설치되었다. 용기를 내어 젊었을 적 가장 곱게 나왔던 사진을 올리고 프로필을 작성했다. 책과 음악을 사랑하는 서울의 작은 새. 조금은 감상적인 자기소개였다. 며칠 동안 메시지가 몇 개 도착했다. 등산 좋아한다는 동갑내기 호라비, 시를 쓴다는 문학청년 할아버지. 하지만 대화는 겉돌았고 금세 시들해졌다. 역시 이런 건 시간 낭비야. 앱을 삭제하려던 찰나 새로운 알림이 떴다. 진동과 함께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마크 리였다. 박서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금융투자 전문가로 일하는 마크 리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과 자기소개 글에서 깊은 지성과 우아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새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네요.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메시지는 놀랍도록 정중하고 감성적이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마크리 씨. 저를 좋게 봐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마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서연의 하루를 궁금해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시와 음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갔으며 명문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다 지금은 홍콩 지사장으로 있다고 했다. 아내는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서연의 삶과 묘하게 닮아 있었고 그래서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선생님과 대화하면 마치 제 아내와 이야기하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그녀도 선생님처럼 지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선생님의 글에서는 깊은 연륜과 함께 소녀 같은 감수성이 느껴져요.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마크의 칭찬은 서연에 잊고 있던 여성성을 일깨웠다. 그녀는 마크에게 잘 보이고 싶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옷을 꺼내 입었다. 마크와의 대화는 그녀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가 되었고 그녀는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크는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신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크는 끈질겼다. 제게는 선생님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결국 서연은 용기를 냈다. 약속된 시간, 스마트폰 화면에 마크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진보다 훨씬 젊고 잘생긴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 지적인 안경, 부드러운 미소. 배경으로는 홍콩의 마천루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정말 성공한 금융 전문가처럼 보였다. 선생님, 드디어 뵙네요. 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제 상상 이상이에요.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화면이라 그래 보이나 봐요. 겸손하시기는. 선생님 오늘 저녁은 뭘 드셨어요? 홍콩은 지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언젠가 선생님과 함께 이 야경을 보며 와인을 마실 날을 꿈꿉니다. 마크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듯했고 적절한 순간에 감탄사와 칭찬을 섞어 그녀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통화하는 동안 서연은 몇 번인가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마크의 입모양과 목소리가 아주 살짝 어긋나는 것 같기도 했고 그의 눈동자가 마치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크는 절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아, 홍콩 인터넷이 좀 불안정하네요 라며 둘러댔다. 서연은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봐. 늙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래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화면 속 마크의 다정함은 너무나 생생해서 그런 사소한 의심들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했다. 영상 통화 이후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마크는 서연을 내 사랑, 내 작은 새라고 불렀고 서연은 그를 마크 씨에서 마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홍콩에서의 외로운 삶을 토로하며 서연에게 위로를 구했고 서연은 기꺼이 그의 감정적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경자 씨는 서연의 밝아진 얼굴을 보고 놀라워했다. 어머 서연아, 얼굴이 활짝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서연은 수줍게 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경자 씨는 처음에는 함께 기뻐해 주었지만 영상 통화까지 했다는 말에는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아, 내가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정말 그 사람 믿을 만한 거 맞아? 홍콩에 사는 사람이 왜 한국에 있는 너한테 그렇게 공을 들인데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해서 영상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더라. 경자 너는 꼭 그렇게 초를 치더라. 마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얼마나 진실한데 넌 외로움을 몰라서 그래. 서연은 기분이 상해 쏘아붙였다. 경자 씨의 현실적인 조언은 마크와의 달콤한 환상을 깨뜨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마크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마크와의 관계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서연,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줄 정보가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VIP 고객들만 참여하는 홍콩의 AI 반도체 비공개 펀드인데 최소 1년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정보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밝은 미래를 그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둘의 미래.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평생 투자는커녕 적금만 부어온 그녀에게 펀드라는 말은 낯설고 두려웠다. 마크, 나는 그런 거 정말 몰라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서연,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약속이에요. 당신처럼 현명하고 지적인 분이라면 이 기회의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믿어요. 처음부터 큰 돈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믿을 수 있을 만큼만 시작해봐요. 마크는 그녀의 자존심을 어루만지면서 동시에 불안감을 잠재웠다. 3배 수익, 돈 걱정 없는 미래, 그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다. 서연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마크가 나를 속일 리 없어. 그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데. 이 기회를 잡으면 지혜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결국 서연은 마크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남편이 남긴 유산 중 1,000만 원을 송금했다. 마크는 훌륭한 결정이라며 그녀를 칭찬했고 곧바로 MK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투자 앱을 설치해 주었다. 앱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서연의 이름과 투자금이 표시되었고 매일같이 빨간색 상승 그래프가 그려졌다. 일주일 후 마크는 약속대로 1차 수익금이라며 100만 원을 서연의 계좌로 보내주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수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의심은 사라졌고 확신이 그 자리를 채웠다. 마크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금이 투자 적기, 한정된 물량 확보 등의 이유를 대며 추가 투자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서연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은행 예금을 해지하고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 보험까지 해약하며 돈을 만들어 마크에게 보냈다. 투자 앱의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억, 2억을 넘어 4억 원에 육박했다. 서연은 곧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밤마다 투자 앱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딸 지혜가 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은 것은 그 무렵이었다. 지난번 다툼 이후 서먹해진 관계를 풀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마크에게 빠져 있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투자 앱 화면을 보여주며 자랑했다. 봐라 지혜야, 엄마가 곧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너희 호강시켜줄게. 화려한 그래프와 비현실적인 숫자를 본 지혜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사기예요. 또 그 소리. 네가 뭘 안다고. 이건 마크 씨가 나한테만 특별히 준 기회야. 넌 그저 엄마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지? 엄마, 제발! 그 사람 이름이랑 회사 이름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해봤어요? 홍콩에 진짜 있는 사람이래요? 시끄러워. 당장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서연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상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고 국제 송금이라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지혜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서연은 이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오직 마크의 목소리만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마크가 만들어준 환상의 성 꼭대기에서 곧 다가올 행복한 미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환상의 정점은 동시에 파멸의 시작이었다. 투자 앱의 숫자가 5억을 돌파하던 날 마크에게서 다급한 비명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 큰일 났어요! 홍콩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단속 때문에 우리 펀드 자금 전체가 동결되었습니다. 비자금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지금 당장 세금과 벌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한 돈 전부를 몰수당하게 생겼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천만 원이요? 마크, 나 이제 정말 돈 한 푼 없어요. 서연, 제발 어떻게든 구해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돼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이 투자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과의 미래를 위해 무리하게 진행했어요. 만약 이 돈이 없으면 저도 감옥에 갈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당신을 믿어요, 서연. 마크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교묘한 협박과 동정심 유발이 섞여 있었다. 그는 원본 이야기의 고백처럼
자신이 그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녀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자극했다. 서연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크가 나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안 돼. 내가 그를 구해야 해.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마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재산,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저해 보증금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은행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전세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창구 직원은 거액의 전세 보증금 중도 해지와 해외 송금 요청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르신, 이 큰 돈을 해외로 보내신다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요즘 국제 송금 사기가 많아서요. 네, 내 아들 사업 자금이에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빨리 좀 해주세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초조한 태도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은 시간을 끌며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어르신, 본인 확인 절차가 좀 더 필요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때였다. 은행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혜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어머니가 은행에 갔다는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따르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 돈 보내면 끝이에요. 지혜는 울부짖으며 서연의 팔을 잡았다. 지혜야, 이게 무슨 짓이야? 놔라! 너 때문에 마크가 위험해져. 서연이 몸부림치며 뿌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는 마크 리의 이름과 함께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봐라! 마크 전화잖아. 아무 일 없다니까. 서연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듯 주변 사람들을 향해 외치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된 스마트폰에서 마크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빨리 보내주셔야. 바로 그때였다. 기적일까? 아니면 신의 농간일까? 마크의 얼굴이 떠있던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심하게 흔들렸다. 순간 화면이 깨지면서 낯선 풍경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낡은 컴퓨터 여러 대가 놓인 비좁고 어두운 사무실. 헤드셋을 쓴 채 모니터를 노려보는 젊은 동남아시아계 남성들의 모습. 벽에는 정체불명의 도표들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마크의 목소리와 함께 전혀 다른 톤의 다급한 영어 외침이 겹쳐 들렸다. Damn it! Connection unstable. Tell her to send the money now. We need to shut this down. 연결이 불안정해. 할망구한테 당장 돈 보내라고 해. 이거 닫아야 한다고.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화면은 금세 마크의 완벽한 얼굴과 홍콩의 화려한 야경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드러난 진실의 파편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강력하게 서연의 심장을 후려쳤다. 딥페이크. 친구 경자가 말했던 영상도 속일 수 있다는 그 기술. 젊은 남자의 다급한 외침. 할망구. 은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든 채 돌처럼 굳어버렸다. 스마트폰 너머에선 여전히 마크가 애절하게 그녀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지성과 우아함, 달콤한 속삭임, 눈물 어린 호소, 미래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외로움과 욕망을 겨냥한 치밀하게 계산된 터치였다. 아! 서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그 갈라진 화면 위로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다. 평생 쌓아온 자부심과 믿음이 그녀의 세상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지혜가 그녀를 끌어안았고 경찰관과 은행원은 침묵 속에서 그 비극적인 장면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후의 시간은 흐릿한 안개 속 같았다. 서연은 며칠 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굴욕감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다. 내가 어떻게, 평생을 남을 가르치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자책감은 독버섯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지혜는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봤다.
경찰서를 오가며 사건을 처리하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다. 하지만 국제 사기 조직을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돈을 되찾을 희망은 거의 없었다. 지혜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친구 경자 씨도 발벗고 나섰다. 그녀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수소문했고 그들과 함께 자조 모임을 만들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모임에 나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하지만 경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아,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 우리만 당한 게 아니야.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하다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길 거야.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 경자 씨의 끈질긴 설득과 지혜의 격려에 서연은 마지못해 모임에 따라 나섰다. 그곳에는 그녀와 비슷한 상처를 입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열지 못했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하나둘씩 봇물 터지듯 아픔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군인 사칭, 검사 사칭, 자녀 납치 협박, 사기 수법은 달랐지만 그들이 겪은 배신감과 절망감은 같았다.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작은 위안과 함께 희미한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몇 달 후 서연은 시민단체와 경찰청이 함께 주최하는 로맨스 스캠 예방 캠페인에 연단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했다. 저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박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숨김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만남, 딥페이크 영상 통화, 달콤한 속삭임과 가짜 투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처절한 깨달음까지. 그녀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는 오늘 제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전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픔을 용기로 승화시킨 희망의 증인이 되었다. 그해 겨울 서연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다. 지혜와 손주들이 찾아와 함께 김장을 담갔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다. 서연은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지 못했고 사기꾼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가족의 사랑, 이웃과의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게 된 마음이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며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서연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은빛 사랑의 그림자는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녀의 삶을 비추고 있었다.